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책도 소개를 좀 드리면서 좀 가난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요. 이 책이에요. 이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 저희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광고비를 좀 지원을 받고 만드는 영상인데 제가 책을 읽어보고 괜찮을 때만 광고를 받고 있는데 이 책은 접근이나 이런 게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은 돈을 좀 심리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 심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신과적인 어떤 분석같이 약간 다룬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쓰는 용어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주로 트라우마라든지 돈과 관련해서 어떤 상처를 입은 것들이 있었으면 머니 테라피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돈과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라는 말은 많이 쓰죠. 관계라는 말을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라는 말인데 이 책에서는 돈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접근 방법이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보통 그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고 다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만 돈과 관계 맺는 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겪는 트라우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돈과 관련해서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향후 그러니까 머니 스토리라고 하는데 돈과 관련된 스토리나 머니 스타일, 돈과 관련된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책의 내용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요. 이 책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자면 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에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히 돈으로부터 어린 시절 경험한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돈과 관련된 관계를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역사를 좀 하는데요. 좀 저의 예를 들어보면은 저도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 현재 저축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 자산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유년 시절의 경험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경험이 사실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테라피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누구나 돈이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고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불리함이 있습니다. 돈 걱정을 하면서 자라면서 장기적 시야를 갖기가 어렵고 또 돈이 없어서 생기는 많은 불편함, 교육의 기회 박탈이라던가 주거지의 선택권에 대한 박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돈과 관련된 스토리가 대부분 트라우마로 존재하는 거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돈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로 예를 들면 이게 대부분 돈을 인간관계로 치환해서 해석하면 되게 쉽게 해석이 되는데 가령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이제 향후의 삶의 경험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서 이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나를 안 좋아해라든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할 때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돈으로 인해서 열등감 아니면 고통 이런 거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심하면은 심지어 좋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돈도 이제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돈을 가까이 하고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인간관계와 유사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 걷어차 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머니 테라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머니 테라피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또 이런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트라우마로 친다면 중학교 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노스 땡땡땡 이런 옷 같은 게 유행했는데 옆에서 다 입고 다니는 거를 나는 돈이 없어서 입지를 못했다. 그리고 단칸방이나 월세방에 살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에 놀러 가면서 느꼈던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건전하게 노력을 통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좀만 돈을 벌어도 남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명품을 산다던가 좋은 가방이나 좋은 옷을 입는다던가 부유해 보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어렸을 때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좀 이 책에서의 해석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게 쓴 내용도 있지만 제 해석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했어요. 굉장히 좀 공감이 되기도 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돈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끌려다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뭐 그 사람 탓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좋은 거지 포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이 너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도 안 좋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돈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끌려다니거나 좌지우지되는 거는 좋지 않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벌까? 제가 영상에서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어떤 즐기려고 하는지,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지, 뭐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요즘엔 잘 안 쓰이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자유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에 좌지우지되거나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뭐 내가 벌고 싶을 때 벌 수 있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돈에 좌지우지되거나 끌려다니거나 이런 거는 이미 그 사람의 주도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박탈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은 영원히 이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책의 저자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연구를 좀 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모르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역설을 합니다. 미국인 중 4명 중 3명 이상이 다음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4명 중에 1명은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돈이 전혀 없다. 5명 중 1명은 비상금조차 없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미국만의 문제인지, 아마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이런 통계를 봤을 때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계속해서 돈에 종속되거나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난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